KF-21이 인도네시아 전용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페루카드가 등장하자 이 인식이 흔들렸습니다. KF-21이 선택받는 플랫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상한 거죠. 한국의 인내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됐습니다. 페루는 돈을 내고 조건을 맞추며 태도를 보이는 국가였습니다. K2 전차와 함정 계약을 체결했고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했죠. 약속을 이행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신뢰, 속도, 책임을 따지면 비교 대상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분담금을 지원하고 다른 전투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파트너였죠. 이 대비는 인도네시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페루의 관심 표명은 단순한 구매 검토가 아니라 KF-21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나토 안보 전문가는 한국 방산의 강점은 정치적 조건 없이 빠른 납기를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방산 애널리스트는 페루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성능과 가격의 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버텨도 된다던 인도네시아의 계산은 혹시 밀릴 수 있다는 불안으로 전환됐습니다. 2025년 8월 인도네시아는 1,113억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2025년 6월 수정 계약 체결 직후였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죠. 페루는 결국 2025년 7월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 EF-24대를 35억 달러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21은 아직 해외 수출 실적이 없고 2026년에서 2027년에야 한국 공군 실전 배치가 예정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페루의 한국 방산 협력은 계속됐습니다. K2 전차, K808 장갑차, HD 현대 함정, FA50 협상까지 광범위한 협력이 진행됐죠. 페루는 2012년 KT-1 훈련기 20대를 현지 조립 생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페루 공군 사령관 카를로스 엘리케 차베스 카테리아노는 2024년 8월 카이를 방문해 FA50을 직접 시승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표했죠. 카이는 세만과 FA50 부품 공동 생산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전문가는 페루의 행보는 인도네시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이 인도네시아 외에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죠. 베네수엘라 사태는 페루에게는 국방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게는 태도를 다시 계산하게 만든 신호탄이었죠. 이 흐름 속에서 KF-21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F-21은 부탁해서 사주는 전투기가 아니라 조건을 따져 고르는 전투기로 인식이 전환됐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보유 계획을 세웠습니다. K9 자주포 212문 중 200문을 조기 인도받았고 천무 로켓도 추가 도입했죠. 빠른 납기와 압도적인 가성비로 유럽 시장에 진입한 겁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로 입증된 평가였죠. 페루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현지 조립하고 FA50 부품을 공동 생산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우려는 계획입니다. 한국 방산의 남미 진출은 이제 시작입니다. 페루를 거점으로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겁니다. 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이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줬죠. 러시아나 중국 무기는 신뢰하기 어렵고 유럽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한국 무기는 그 사이에 최적점을 찾았습니다. 성능은 서방 수준이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납기는 빠르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가능합니다. 이게 폴란드와 페루에서 통한 공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지위가 영원한 특권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고 그 선택지들은 인도네시아보다 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들이죠. 2026년은 KF-21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 공군 실전 배치가 시작되고 해외 수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시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 2천억 원을 제때 납부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페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상은 K2 전차와 K808 장갑차, 해상은 HD 현대 함정, 공중은 KT-1과 FA50으로 한국 무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부품 공동 생산과 현지 조립으로 자립 기반도 마련하고요. 만약 페루가 향후 KF-21까지 도입한다면 카이의 고정익 라인업을 모두 갖춘 첫 해외 국가가 됩니다. 현재 그리펜을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 KF-21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호르헤 크리스티안 아레발로 총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기술을 이전받아 K1 전차를 개발한 것처럼 페루도 장기적인 연구와 산업협력을 통해 자체 전차 개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산업협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방산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죠. 페루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전투기 가격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더 이상 필수 파트너로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페루의 한마디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죠. 인도네시아 국방 전문가는 KF-21 개발비 분담금을 삭감한 1조 원을 KF-21 구매 비용으로 전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8대의 KF-21을 구매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겁니다. 위기의식의 표현이었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KF-21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죠. KF-21은 2026년부터 블록 1 양산이 시작됩니다. 2028년까지 블록 2 개량이 진행되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 80대가 추가 양산됩니다. 초음속 비행과 무장시험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는 약점도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선택할 차례입니다.